운동 부위 중 난이도 최상, 뒤에서 묵묵히 셔츠 핏을 책임지는 침묵의 근육 부위. 오늘은 패션 등 2편 중 1편으로 광배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등 근육은 빈약할 경우에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지고 어깨 말림 등이 발생하여 옷의 핏감과 실루엣이 허전해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남친 룩인 셔츠나 자켓 등은 근육이 넓게 차올랐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상체 프레임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허리가 얇아 보이게 되어 몸매를 더 돋보이게 해주며 자신감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분들과 심지어 선생님들조차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등이 그리 쉽게 정복되는 부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등 근육의 해부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광배근이나 승모근을 보시면 근 조직이 방사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축, 이완을 주어야 하는 각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한 등 근육은 팔을 당기면서 수행을 하기에 팔이 지쳐버리면 등에 과부하를 걸 수 없어집니다. 결론적으로는 한두 개의 등 운동으로는 근육을 넓게 해주는 최대 이완을 받는 부위가 제한적이며 팔 컨디션 저하가 겹쳐져 과부하가 걸리지 않으니 성장이 더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일반인, 아마추어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PT 수업 내용 중 위 어려움들을 극복하도록 도움이 되었던 방법, 즉 팔 힘을 관리하면서 고르게 자극을 줬던 광배 운동 루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등 운동을 하신다면 스트랩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랩은 악력을 보조하는 역할로 전완근과 이두의 협력근이 털리는 것을 지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 승모와 광배근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스트랩 가격은 약 10,000원대부터 시작하고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기능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광배근은 CG와 약지를 타고 전완근을 거쳐 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 CG, 약지로 파지하고 수행하면 전완근 및 이두로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등 자극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팔의 움직임으로 최대 가동 범위, 즉 최대 이완을 가져갈 수 있어 근육을 넓게 하는데 용이한 부위라고 합니다. 등 운동은 팔힘 관리가 중요했습니다. 즉 팔힘이 다 털리기 전에 등에 과부하를 걸어야 근육통도 있었고요. 팔이 털려버리면 등 운동이 더 안 돼서 다음날 마치 어제 운동 안 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팔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컴파운드 세트와 풀과 로우 동작을 섞어서 팔의 방향이 위아래로 바뀌도록 운동을 구성하였습니다. 랩풀다운은 광배 전체에 자극을 주는 필수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팔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운동 후반부에는 팔의 혈류 부족으로 팔이 털리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운동 초반에 팔 근육의 에너지가 많이 있을 때 평소 15개 수행할 수 있는 강도의 무게보다 한두 단계 높게 설정하고 10개를 한 세트로 3에서 4세트 수행하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배운 자세는 팔을 대각선 방향으로 최대 이완을 준 다음 팔꿈치를 당기는 느낌으로 수직으로 내려 윗가슴에 닿을 정도까지 내린 후 1, 2초간 절정 수축을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안 좋은 자세는 반동을 쓰고 상체를 누우면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최대 이완도 어렵고 후면 어깨와 승모로 자극이 분산된다고 합니다. 랩풀다운이 끝나고 나면요, 당기는 운동으로 팔이 지치기 시작해서 당기는 풀 계열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팔힘 부족으로 운동을 지속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컴파운드 세트인 원암 덤벨로우로 팔의 힘이 회복할 수 있게 운동을 바꿔주었습니다. 또한 원암으로 하게 되면 양팔 대비 가동 범위가 더욱 증가하여 광배에 더 큰 자극을 뽑아내기 좋았습니다. 자세는 등, 목, 허리를 최대한 일자로 만들고 덤벨이 골반 쪽에 오도록 팔을 살짝 뒤로 당긴 상태에서 수직으로 올리라고 배웠습니다. 중량은 평소 중량으로 오른쪽, 왼쪽 각각 10개를 수행하는 것을 한 세트로 약 4세트 정도 수행하였습니다. 원암 덤벨 로우 이후에는 팔에 쉬는 시간이 부여되어 다시 양팔로 당기는 운동으로 암풀다운을 하였습니다. 파지법은 손으로 플랫바를 움켜쥐는 것이 아닌 손목을 걸치는 방식으로 하라고 배웠습니다. 자세는 목 등 허리를 일자로 만든 상태에서 최대 이완을 확인한 후 팔꿈치를 당기는 느낌으로 수축점을 가져가라고 배웠습니다. 중량은 평소 중량으로 10개를 한 세트로 3에서 4세트 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주의할 건 고개를 들면 상부 승모 운동이 되고 반동을 사용하지 말며 광배가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도록 텐션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라고 배웠습니다.
풀 계열의 운동으로 다시 팔 컨디션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원핸드로 넘어가서 원핸드 시티드 로우를 컴파운드 세트로 수행하였습니다. 자세는 등이 굽는 것에 주의하면서 스미스 머신의 장점인 네거티브로 텐션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배웠습니다. 중량은 평소 중량으로 오른쪽 왼쪽 10개를 한 세트로 약 4세트 정도 수행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팔 힘이 전부 바닥나서 팔을 사용하는 로우나 풀 계열이 잘 안되는 타이밍인데요. 이에 마지막으로 데드리프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데드는 하체와 코어의 사용으로 협력근의 보조를 받기 용이해서 팔 힘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했습니다. 마무리 운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광배의 최대 이완을 가져갈 수 있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주로 하였습니다. 데드리프트는 자세가 어렵고요. 부상 위험이 높아서요. 반드시 전문가에게 오프라인으로 배우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